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코스피 지수가 1950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들은 다시 사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팔면서 부담이 되고 있죠.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월요일장 보합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1940선 아래로 내려왔었는데요. 현재는 1940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전환했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 25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통해서도 3천억 원 넘게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250억 원, 개인 쪽에서 6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동반한 IT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정유화학주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수는 5포인트 내린 1940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 7일째 꾸준하게 올라서 현재는 490선 탈환한 상황인데요. 490선을 중심으로 장중에 오르내리면서 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5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관망하는 가운데 지수는 3포인트 올랐죠. 현재 490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1원 30전후는 1,135원 60전 가리키고 있는데요. 환율 소폭 상승 출발해서 강보합권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일째 오르고 있는 건데요. 8월 중 발표된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대부분 반등에 성공하면서 8월 말 잭슨홀 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직접 대화를 나눠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요. 먼저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김동사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 이후 유로존 부양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표 호조 그리고 애플 효과로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해외 이슈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시장의 방향성을 준 것은 이제 메르켈 총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제 캐나다 방문 중에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유럽 재정 위기 해결 의지를 보였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6.4%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또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예상 밖에 상회를 했고 또 경기 선행 지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여전히 상승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만기날이었는데 만기날도 역시 추세를 바꾸지 않고 상승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기대할 만한 자리에 또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 3차 양적 간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제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9월 12일에 그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심리가 아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현물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죠. 오늘은 현물에서 180억 정도 매수했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3,1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하락을 하면서 나오는 물량들을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수한 시점을 보면은 이번 만기가 끝났던 시점 8월 9일 전후로 해서 돈이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 지점 1880부터 1940 전후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수가 1940이라 그러면 6조가 들어왔어도 실질적으로 이 지점에서 매수가 했기 때문에 주가가 전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대밀리면서 그 영향을 시장에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오늘도 외국인이 한 8만 주 정도 팔고 있는데요. 지수가 1.4% 하락하면서 주가를 좀 많이 누르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다른 종목에서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만이 매수입니다. 오전에는 그 기관도 매수를 했고 개인만이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오후가 되면서 외국인들 170억, 그 다음에 기관은 24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 한 17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0개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에서는 사실 방향성이 없습니다. 선물에서는 지금 누적으로 579개 정도 매수했죠. 그리고 현물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이 프로그램 매수가 혹시라도 지난번에 공매도 진 것을 숏 커버링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고 있고요. 물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능성에 대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업종별로 보시면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우위지만 대형주에서는 좀 매수고 중형주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에서 한 1,0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고요. 운송장비 업종에서 한 400억, 금융에서 한 250억 정도 파는 것이 특징이고요. 외국인들은 한 15거래일 동안 6조 3천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화학업종에 한 8천억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업종에 대부분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화학업종에 120억, 철강소에 100억, 그 다음에 운송장비업종에 420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은 지금 25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게 화학에 110억 정도, 그 다음에 전기전자 39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운수창고업이나 금융업 쪽으로는 한 100억 정도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눌러주고 있고요. 포스코나 현대모비스, 또 삼성생명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조선주들, 그 다음에 보면은 삼성 SDI, OCI 같은 종목들이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모습은 누르는 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외국인들 수급 좋고요.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온 걸 계산한다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승이 전혀 안 됐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에너지 축적하면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개인들이 굳이 팔 이유가 없죠. 다만 아쉬운 것은 기관들이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로 보시면 1950포인트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유로존이나 미국으로 대비했을 때 국내장은 6% 이상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근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진행하는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은요.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네.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됐나 봐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있거든요. 이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3532번님께서 첫 번째로 문자 주셨습니다. 어유 시원해요. 감기 조심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날씨가 그래도 비가 오면서 한풀 많이 꺾였죠. 가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폭염 곳곳에 있으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종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보내주셨는데요. 191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셨어요. 사조 시푸드도 말씀해 주셨는데 3,07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매수 가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어플렉스 먼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 잘못됐다는 거 듣고 계시다면 한 번 더 문자 주셔도 좀 괜찮고요. 미디어플렉스는 정태근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팔자리 한번 놓친 것 같아요. 팔자리 예. 놓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 쇼박스를 통해서 지금 도둑들이라는 그 영화를 현재 그 유통을 하고 있는데, 뭐 1,000만 명 정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영화를 좀 보지 못했는데, 그 상당히 뭐 재미가 있나 봐요. 그런데, 영화가 상당히 흥행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요 종목은 주가가 어떤 그 관객 수만큼 증가를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요거는 조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걸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8월 6, 그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보시면은 미디어플렉스의 뉴스창인데, 자, 잘 보세요. 8월 6일 날 유정훈 대표가 6만 주를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대표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전략 매도를 했어요. 이 부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속이라면은 그만큼 어떤, 개런티가 될까요? 로열티가 될까요? 그 부분이 수익이 상당할 건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전략 매도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이 조정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상당히 제가 많이 예를 많이 들어드린 그 종목인데, 메디포스인데, 메디포스도 이전에 2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황동진 사장, 양윤선 대표가 시장을 통해서 장내 매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의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9만 원 정도까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자, 날짜를 보게 된다면 1월 9일부터 마지막까지 나온 얘기가 1월 25일까지거든요. 그 날짜를 생각하시면서 메디포스트가 그 이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메디포스트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자, 잘 보세요. 그 기사가 나온 날짜가 공교롭게도 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슈팅 나온 자리예요. 요 자리에서 황동진 사장 그리고 양윤선 대표가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그대로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주주라든지 그리고 어떤 대표이사의 지분 매각 소식은 그만큼 주가에 악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미디어플렉스도 마찬가지로 8월 6일 날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그 뒤부터 꺾여버렸죠.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은 무조건 팔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1910원, 1차적으로 하락이 나고 난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뭐 반등을 주겠지 싶어서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들어간 것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후에 반등 주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 매도하는 게 맞죠. 근데 그 부분을 다음부터 실수하지 마시고요. 근데 하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이 종목이 121선만큼과 함께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네 번째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21선까지 접근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 짧은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짧은 반등이 나올 건데 뭐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보기에는 한 1,800원 전후에서 반등이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00원 전후에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이었던 미디어플렉스.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1,800원 전후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매도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상담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지금 그 TV 볼륨을 조금 크게 틀어놓고 계신가 봐요. 제가 지금 예, 들리거든요.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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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제 목소리는 수화기 통해서 들어주시고요. 예, 예. 네, 마무리 되셨으면 바로 종목 얘기해 볼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기업은행요? 기업은행이요. 기업은행 매수하신 가격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예, 12,250원요. 12,250원의 비중은요? 95%요. 95% 비중으로 들고 계시고요. 또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예,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5%신가요? 기업은행이 95%였으면? 예, 예. 네, 매수하신 가격은요? 23,800원요. 23,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두 종목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포트에 종목들 가득 채우고 계시죠. 기업은행 95% 매수하신 가격이 12,250원이라고 하셨고요. SK하이닉스는 23,800원에 비중이 5%입니다. 네, 이 두 종목 자세하게 살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이선규 팀장님. 네, 지금 일단 기업은행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은행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낮아졌다라고 하는 시기에는 물론 그 대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대출 수요 증가하게 되고 하지만 그 그러니까 예금에 있는 그 이자 부분,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는 예금의 이자 부분하고 대출로 인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 그것이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느 시기에 좀 많이 벌어들이냐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많이 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는 이 은행주들이 그래서 뭐 수요가 증대한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놓고 봤을 경우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그런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예대 마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이제 저금리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금통위에서도 우리나라 금리를 인하했죠. 그만큼 일단은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견해에서 금리를 내린 것인데 거의 우리나라도 사상 최저 금리 수준으로 가고 있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건데요. 사실 그 정도 금리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경제가 회복이 안 되게 된다면 기업들도 어렵지만 그 뒤 여파로 일단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도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경제가 바로 이렇게 저금리니까 기업들 자금 조달 잘하고 좋아지겠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은행주들이,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저금리 때 말 그대로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는 한 번쯤은 투자를 해봐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견해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어떤 투자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 번도 뭐 잡지 못했는데 일단 제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가파르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기업들이 실적들이 조금씩은 2분기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기업은행이 대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가 최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한 11,500원 선, 700원 선 이 부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약간은 그래도 우측 부분이 위쪽으로 트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업들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나오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과 같이 좀 약간 부진할 때는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보다는 좀 내려오는 경향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금융주들은 물론 PBR 1 이하가 굉장히 저평가라고 하지만 원래 그 수준이 저평가로 되고 1배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고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업체들이 아니죠. 자기 자본금보다는 남의 타인 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좀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약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가 상단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상당히 멀죠. 근데 목표 주가는 좀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15,000원 수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수준은 일단 저항대 부분이 13,000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 13,250원 정도의 수준에서 저항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재 밑에 하단 부분은 12,000원 선이 역시나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2,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 목표 주가는 13,200원 선, 그리고 장기적 목표 주가는 15,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업인데 지금 기업은행이 95%인데 사실 그거 좀 말씀드리게 되면 95% 비중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지금 현재 손실이 크게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좀 이렇게 코멘트를 좀 더 드리겠고요. SK하이닉스는 다행히도 5%인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어느 기업들,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들도 생산량을 그렇게 축소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파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약간은 공급량이 축소돼서 디램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말 그대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량들의 축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을 좀 이렇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보다 작은 기업들 보게 되면 지금 마진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 그쪽에서 감산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그것들이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받았고, 하지만
하이닉스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그 저평가가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평가는 아니에요. 이제 막 흑자 전환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보유 관점이고요. 손절가는 21,5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 디레일 가격 반등한다는 그 관점과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난다는 개념에서 목표 주가는 25,000원 선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상담 모두 해봤고요. 그리고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해드렸던 3532번님께서 다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사조시푸드 매수하신 가격을 수정해 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9,37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 다시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조시푸드 들어볼게요. 네, 왜 웃으세요? 예,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390원 정도면 어제나 오늘 조금 밀릴 때 사셨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 그 회사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그 제품 정보를 보니까 진짜 딱 말 그대로 딱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횟감용 참치만 나오던데 아무래도 그 추석 특수 오늘 유통자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유통자손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조금 연결시켜 본다면은 그거와 조금 동반적인 강세가 아닌 그 동반적인 어떤 반등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조산업이 그 참치캔을 좀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참치를 좀 공급을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그 일본 원자력 그 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수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반사적인 수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수급적인 부분도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연기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제가 표시만 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쪽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국가지자체하고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기관적인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성 자금일 경우가 상당히 큰데, 연기금에서 들어온다는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좀 길게 들어온 자금이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유통주이긴 하지만은 이 회사가 그 횟감의 70% 일본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감이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어떤 관점이고 지금 정도 뭐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최근에 유통주 강세에 동반된 흐름 그리고 수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과 조금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 거래량도 눈에 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0,000원 정도 가격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모가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상장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네. 한 상장 가격까지는 한 반등을 좀 주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 이 정도 가격인데 딱 그 화면을 보시면 상장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상장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매물들 그리고 여기 들어왔던 매수 물량들 때문에 10,000원을 좀 단기적으로 돌파하지 힘들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올라갈 건데 제가 보기에는 9,5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가격이 주게 된다면은 그 정도 선에서는 한번 그 수익 실현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도 한번 제시를 해본다면은 일단 요건 5일선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5일선이 한 9,200원 정도 되는데 9,200원 정도를 조금 손절가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시푸드 가파르진 않겠지만 완만하게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비트컴퓨터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850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6,49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이 30%. 단기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요. 네, 일단 비트컴퓨터는 헬스케어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프로그램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회사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뭐 나쁜 점은 없고요. 다만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이 성장주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주가들이 성장주들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익 대비해서 좀 고평가된 것도 있고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된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수익 중이신데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시세가 나올 때 차익 실현을 노리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일단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 한번 좀 잠깐 이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도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으면서 지난 5월 달도 5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에서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도 같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들어갔던 그 자금들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십자 패턴을 그리면서 바로 빠져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려가면서 이것들이 뭐 매집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뭐 매도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폭되는 경향이 보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끝에서 나간 다음에 이 거래량, 그러니까 차트의 모양 자체랑 이 거래량의 패턴 자체랑 똑같은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경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패턴식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선 다가오고 있고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국제적이나 뭐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죠. 복지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죠. 그럼 대선 앞두고서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들어섰고 그리고 성숙기에 도달하게 되면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좀 느립니다. 도입 시기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에서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8,000원 내지 약 8,500원 선 정도 네. 이 정도에서 단기적 차익 실현을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하단 부근이죠. 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한 6,600원 선인데 지금 매수가 혹시나 이하로 내려오게 됐을 때는 일단 매수가에서는 매도해서 손실을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 컴퓨터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한진해운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0810번님이신데요. 한진해운 14,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 매도가 부탁합니다 하십니다. 한진해운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 가장 큰 호재는 예. 적자를 좀 탈피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적자를 좀 탈피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 좀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를 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BDI 지수 보시면 안 돼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비중과 벌크선 비중이 8대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한 8 정도 돼요. 그래서 한진해운에서 볼 때 BDI 지수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뭐 현대산선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를 보셔도 되지만은 한진해운은 CCFI라고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있는데 꼭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참고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최근에 와서 현대상선 그리고 페노션은 조금 아직까지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진해운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운임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컨테이너선 동향 같은 게 조금 그래도 좋아지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 쪽의 어떤 구조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부분이 가장 큰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요가 이전만큼 얼마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부산항 물동량 부분을 한번 해양수산부인가요? 예전에 부산에 같은 경우 해양수산원이라 그랬는데 해양수산부가 없어져가지고 해양수산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국내 물동량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보면은 지금도 국내 물동량 같은 게 천천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운임이 현재 지금 못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가들 때처럼 이 물동량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급 측면 쪽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유럽에 대한 얘기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반등은 좀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하지만 조금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수요 측면 즉 업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뉴스 같은 걸 잘 보세요. 저도 상당히 뉴스를 많이 봅니다. 뉴스를 많이 보고 어떤 소식들을 많이 보는데 지금 보면 한진해운이 흑자 전환됐고 바닥기든 해운업이 어떤 꿈틀댄다는 그런 기사인데 지금 한진해운이 2분기 영업이익이 738억 원을 기록하면서 6분기 만에 흑자 전환되기가 나왔죠. 근데 현대상선하고 SX 페노션 같은 경우는 2분기 흑자 전환이 어려울 전망이라는 그런 기사가 8월 2일 날 나왔습니다. 이 차이는 왜 나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진해운은 그만큼 컨테이너선 비중이 크고요. 근데 현대상선 같은 경우, 현대상선과 페노션은 아직까지도 회사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요? 벌크선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벌크선 같은 경우는 찰광석이라든지 그리고 곡물 같은 이런 원자재를 실현하는 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전체적으로 현업이 좀 떨어졌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반등을 주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반등을 좀 주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짧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 좀 아직까지 그 강하게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은 제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17,000원 정도 이상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일단은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잘 보세요. 올해 저 해운업이 상당히 그 한전이 상당히 강하게 갔었죠. 이때 유럽 ECB에서 뭐 했습니까? LT로 실시했죠. 그렇다면은 유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흐름이 다시 한 번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 대한 이슈를 좀 기다려 보시면서 일단 17,000원 이상 정도 17,000원 이상 정도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일단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좀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13,000원 가격대 요 네. 가격대를 일단 손절가를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해운 상담해 드렸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BH입니다. 이 종목은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7,820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이 30%신데 목표가 먼저 궁금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이 점도 의문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 BH 같은 경우는 그 FPCB 업체죠. 그리고 PCB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휴대폰 IT 부품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들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근데 이 PCB 업체들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정말 많은데 과연 그 중에서 전부 다 살아남을 수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만 살아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BH의 그 최근에 한 몇 년 정도의 그 어떤 실적 성장세라든지 그 영업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단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정말 마음에 들 정도로 재무구조를 완벽히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업 자체가 그런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전성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안전성이 너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성이 그렇게 크게 충족되지 않았지만 성장성들이나 아니면 경쟁 기업들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쟁 과정 속에서도 원가 부담을 낮추게 되는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뭐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상담이 와서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그런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너무 비싸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싼 기업도 아니고 하지만 성장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고요. 손절가는 지금부터 약 6,800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이 정도 성장세라고 한다면 전고점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9,000원 선 넘을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 목표가로서는 딱 전고점 부분 일단 8,000원 선 8,000원 선에서 약 좀 올린 한 8,3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장기적 목표가로는 한 9,000원 선 제시해드리는데 근데 장기적 목표가로서 무조건 들고 가는 건 아닙니다. 분기별 실적이라든지 어떤 점들이 나아졌나 좀 틀렸나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BH 조금 자신이 없으셨었는데요.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하시고요. 이성규 팀장님 의견에는 단기적으로 8,300원, 좀 중장기적으로는 9,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희에게 바로 문자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는 연결됐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전화 연결이 쉽지가 않나 봐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 들어왔는데 이분께서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태근 전문가님 하시면서 존경한다고 하시네요. 312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원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100% 매수하셨대요. 매수하신 가격이 2,850원, 100% 비중으로. 존경하는 정태근님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자원 자세하게 상담해 주셔야겠어요. 네, 이분 기억나요. 이분 8월 8일 날 의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뭐 또 그 다음 날
그 8월 8일날 의뢰하셔가지고 한 8월 10일날 반등 못 주면 팔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셨나 봐요. 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문자 다시 주셨겠죠. 그래서 2,850원 정도 가격이신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순수하게 기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때 당시 거래량이 조금 한번 유발이 됐는 그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도 제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요. 몰라서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날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됐죠.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됐는데,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어쨌든 반등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날 반등을 못 주면, 8월 10일날 제가 반등을 못 주면 왜 팔아라 그랬냐면은, 딴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날 올라갔으면요. 이날 올라갔으면 이게 만약에 신규 매수 물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반등을 못 주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게 개인들 흔드는 물량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개인들 뭐 좋아해요? 많이 빠진 거 좋아하죠. 많이 빠진 거 좋아하죠. 뭐 어때요? 5,500원에서 2,500원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죠. 3,000원까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 누구나 다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요 종목을 만지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걔네들이 이용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그 아래 꼬리 다는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날 안 뜨면 버리라고 한 게 거기서 나시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네. 얘네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 쏟아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가 너무 차트를 보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직감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물량을 자기들이 원할 만큼 확보를 다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짧은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작전 세력을 떠나서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띄워가지고 조금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물량을 걔네들이 원할 만큼 확보는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도 부분에서 가격대를 보기도 한 2,700원 전에서 이렇게 기다가 한 번 더 크게 떨어뜨린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떨어뜨린 자리에서 이제 개인들이 안 가겠구나 싶어갖고 물량을 내겠죠. 그럼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패턴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패턴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2,850원이면 그렇게 손해는 아니잖아요. 손해는 아니고 일단은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하시고 네. 다시 한번 있잖아요. 지형 사고 싶으면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 거래 나오면서 조금 어떤 패턴일까? 제가 자꾸 여러 가지 패턴 좀 머리 좀 그리다 보니까 제가 저도 정리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제시할게요.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대가 일단 3,200원 이상 올라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그냥 따라가세요.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때 따라가셔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발생하는 5%는 그냥 얘네들 세력이 만진 애들 그냥 준다고 생각을 하고 3,200원 정도 이상 가격권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3,200원 정도 가격이 올라타게 되면은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엔 반등 쪽에 바로 반등은 안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렇게 떨어뜨린 요 구간이 나오면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든지 아니면 차라리 거래량이 터지면서 3,200원 가격대 올라탈 때 요 경우에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은 접근을 좀 하시라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원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고민이 많으신 그 종목 저희에게 바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바로 진단 내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종목은요. 7975번님의 한국토지신탁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300원이고 비중이 10%신데 지금 좀 손실 중이세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추가 매수 괜찮은가요? 네, 일단 비중이 많지 않아서 예. 추가 매수를 해도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부담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수가에서 내려왔을 때 보통 이제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기업을 오히려 사는 게 훨씬 더 좀 이렇게 안정적 측면에서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가지신 것만으로 좀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토지신탁이 그 이전에 실적 부분들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얘기와 함께 한 1,450원대까지 무려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상 매도 물량들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고 사실상 그 부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신탁이라는 그 뭐 개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토지 신탁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많이 특화됐는데 그렇죠. 부동산 시장 안 좋게 되면 사실 이 신탁 기업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데 그동안 이제 신탁으로 되어 있었던 그 미회수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회수해 가면서 이 토지 신탁이 좀 약간 일시적으로 이익폭이 좀 증대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좀 늘어났다가 더 이상 그 늘어나는 추이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그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일회성 수익밖에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 글쎄 올해까지 내년까지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신탁이 물론 갑자기 이익이 증가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들은 아직까지는 전망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제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최근에 신용평가사들이 한국토지신탁에 신용을 올려줬죠. 사실 그건 좋은 겁니다. 매각할 때 지분 매각을 할 때 당연히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점들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고 거기서 매도 물량들이 일부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투자처는 솔직히 좀 힘들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 바에서 말씀드리겠고 일단 저점 부근이죠. 지금 1,000원대가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손절가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를 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인 1,200원 선만 좀 대응하시고요. 매수가는 1,300원이신데 일단 만약에 여기서 좀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손절가만 지키면서 계속 홀딩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토지신탁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1,000원만 지키신다면 일단 단기 목표가는 1,200원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까지 들고 가셔도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120번님께서 자원 상담 받으셨잖아요. 단문 주셨어요. 자원 상담해 주신 정태근님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고백 보내셨네요. 얼굴 나가고 있는데. 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한번 대답을 해주셔야죠.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는데. 일단은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여성분이실지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종목 상담 들어왔어요. 동양철강 비중이 100%라고 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없어요. 손절가 목표가까지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어쩌나 동양철강 일단은 비중이 100%라는 것만 감안을 해서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9669번님의 종목입니다. 동양철강이요.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 뭐 가스관 테마죠. 가스관 테마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종목들 비해서는 조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대동스틸이라든지 하이스틸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을지훈련 때문에 네. 지금 잠시 반짝 방산 테마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있는데 네, 동양강철 예. 말씀하신 거겠죠? 동양강철이에요? 네. 제가 동양철관인 줄 알았습니다. 또 오늘 제가 실수를 네. 안 해요. 아까 그 말에 제가 당황했어요, 지금. 그래서 동양강철을 좀 볼 건데 일단 동양강철 같은 경우에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샤시 같은 그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그 동양철관, 동양강철 요새 하도 동양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그 회사 내용을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은 알루미늄 합칠 맞네요. 동양철관, 알루미늄 샤시 만든 동양 샤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가격이 아무래도 주가 보기에는 바닥권에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바닥권 사진 않았을 것 같고 좀 사신 다음에 좀 물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많이 안 물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물렸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조금 반등을 주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지금 매수가 왔어요. 매수하신 가격이요. 네. 2,12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9669번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매수 가격 참고하셔서 상담 네. 진행해 주세요. 2,120원이면은 상당히 싸게 사셨는데요. 요거 최근에 뭐 바닥이라도 2,200원 정도 되는데 요 정도면 상당히 싸게 잡았는데 요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자원과 같은 조금 비슷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이라 좀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바닥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바닥권만 좀 보게 된다면 2,200원을 안 깨게 된다면은 일단 갖고 있어 보는 게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만 좀 보게 된다면 거래량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쪽을 보게 된다면은 자, 잘 보세요. 이쪽을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많이 죽었죠. 이때 당시보다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상당히 죽었는데 그만큼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죽었다는 건 그만큼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적어도 더 빠지진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종목을 어떤 핑계로 끌어올릴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 참 저도 이럴 땐 세력이었으면 좋겠네요. 세력은 좋겠는데 어떤 이유로 끌지 상당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회사 내용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얘네들 좀 고민을 할 건데 1차적으로 이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으로 끌어올릴지 저도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거 짧게 바닥권에서 어떤 행보 흐름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일단 2,200원에서 2,600원까지 어떤 그 짧은 반등은 파동은 계속해서 파동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2,200원만 안 깨진다는 전제하에서 2,600원 정도로 조금 짧게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 당장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샤시 만드는 회사하고 그리고 여타 다른 신사업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너무나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만 좀 2,600원에 짧은 반등 목표치만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문자가 왔는데 동양강철 아닙니다. 동양철강이라고 하시는데 동양철강이란 종목이 없어서 동양강철로 상담해 드렸거든요. 아마 동양철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동양철관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한 번 더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가스공사 들어왔는데요. 1687번님의 종목이에요. 매수하신 가격은 5만 원, 비중이 30%신데 연말까지 6만 원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뭐 추세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가스공사는 6만 원 수준 물론 가능합니다만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기 방어주라는 성격이 있어서 최근에 증시가 불안하다 보니까 매수가 몰린 경향이 있고요. 그 박스권을 돌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잠비크의 그 가스전 발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발견이죠. 이거는요. 발견이고 지금 가스 매장량은 추정을 한 거지 실제로 매장량이 미얀마의 뭐 5배인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만큼 기대감들이 많이 좀 들어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주가들은 나중에 가서 말 그대로 무슨 가스전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급락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원개발주들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굉장히 확률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일단은 발견되지 않은,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증시는 불안하고요. 믿을 거는 이런 것밖에 없죠. 아직까지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그리고 워낙에 PBR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치주 매력으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분에서 일단은 일부 물량들을 다 이렇게 보유하고 가는 것보다는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스를 개발해서 채취를 해서 결국엔 팔아야 이익이 남는 거죠. 물론 자산가치라는 측면도 있지만 팔아야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팔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주가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일부 물량들은 차익 실현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는 손절가는 익절가죠. 52,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6만 원 선으로 지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9669번님께서 미안합니다. 동양철관 맞습니다. 내일 다시 보낼게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두 분의 전문가 이성규 팀장,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